예.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종일 통일부가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들 강제 북송 장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좀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그죠?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예, 문재인 정권이 막상 한 소행을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확인을 하니까 참 할 말을 잃어버릴 그런 지경입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은 지금 온갖 투정을 부리면서 신선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행세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SNS 올리는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판국에 지금 그 꼬라지가 가당키나 한 건지, 보통의 일반인의 소시민이라 하더라도, 저작거리에 범부라 하더라도 그런 몰상식한 몰렴치한 짓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예, 시위 소리가 시끄럽느니 뭐 어떠느니 하면서 지지자가 왔다고 예, 러브 액션을 하는 것 하며, 예, 손수건 흔드는 것 하며, 예, 부부가 꼴불 연이에요. 거기에 딸까지 나서서 말이죠. 어? 국민들을 상대로 폭언을 쏟아내고 이 지경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짐작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로 반국가적이고 정말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적대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뭐 흔히 하기 좋은 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그렇게 해가야 되겠죠. 자, 그거는 그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윤석열 정부가 휘청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되다 보니까 높아지면서, 이게 단순 높아심이 아니라 너무 우려스러워서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 조금 여유 있게 밤 시간에는 권성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진즉에부터 이 사람들 별 좋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장제워도, 권성도이도, 뭐 안철수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정말 어디 갈 데 없어서 굴러서 지금 여기 지금 국힘당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셈인데, 이거 하나 정리를 못하고 물갈이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이게 지금 속에서 꼴만 썩어 문드러지는 지금 그런 꼴이 돼 있어요. 정말 끝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나오는 국힘당 꼬라지.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권 교체된 그 여세를 몰아서라도 좀 옛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집어넣게 못 준다고 옛날 버릇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정부에서 뭘 하겠다면 전부 다 한 방향을 보고 총력 진군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마다 각각이 자기 공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이 작금의 사태는 전적으로 권성동의 권력력이 빚어낸 비극이죠. 좀 흔히들 속언에서 살다 살다 이런 집권당은 처음 본다, 여당은 처음 본다라는, 저도 처음 봅니다. 여러분, 제 60평생에 철 들고 나서 40년 이상의 세월에 이런 정치 세력은 처음 봐요. 정말 뭘 하겠다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를 알 수 없는 이 세력들 정말 처음 봅니다. 이준석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네? 당내에서 분탕을 치다가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 예?
자숙해도 시원찮을 판에 온 조선을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누구 말따나 잠시라도 언론에 관심을 못 받으면 못 사는 관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디다만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하는 노름새를 보니까. 예? 우등산에는 왜 올라가며 부산은 왜 가며 강원도는 왜 가나요? 지가 지금 음? 자숙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 이런 판국입니다. 여기에 지금 또 권성도의 이준석이 조금 조용해지니까 이제 좀 조용해지나 누구 말따나 이준석이가 조용하니 세상이 조용하다라고 이제 좀 조용해지나 했는데 또 그 같은 계열이죠. 이준석이 장제원의 하태경이 유승미 권성도의 전부 한 계열이잖아요. 뛰쳐나갔다가 지금 다시 굴러 들어와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 권성도의 지금 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네, 이준석이 그 겨우 뭐 하루 이틀 정도 숨 돌렸나요? 숨 돌릴 틈도 없었죠. 직무대행이니 뭐 조기 전당대회니 이러면서 그 뭐 잠시 잠깐 좀 이제 좀 안도해도 되나 했는데 권성도이가 또 이 작단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김기현이 꼬라지 보시고 네? 안철수 꼬라지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소위 말해서 국힘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인간들의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무슨 뭐 대단한 정치인인 줄 알아? 아주 뭐 비중 있는 원로 정치인 줄 알아요. 아이고 보고 있으면 꼴 사나워 죽겠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얘들이 전부 다 과대망상증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 지가 무슨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뭐 삼선, 뭐 이선, 재선, 삼선, 사선 이러니까 선수만 줄서기 해가지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뭔가 대단한 뭐 정치인으로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봐주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 저들 보고 콧방귀 끼고 있는 줄 모르고 이들이 행동이 가관입니다 지금. 이게 곧바로 윤석열 리스크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 잘못 둔 덕에 예? 측근이랍시고 측근 잘못 준 덕에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윤석열 자신 정말 이거 읍참마속하고 삼고초려해야 된다. 이 못된 이 잘못된 사람들 전부 다 떨쳐내야 된다. 뭐 하기 좋은 말로 인적 쇄신. 예. 글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같으면 벌써 지금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예. 일투지 않죠. 권성도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요.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지금 다 기사화되고 남아 있잖아요. 아차 싶으니까 장제원이가 지금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니에요? 말이 너무 거칠다. 나는 청탁받은 적이 없다. 추천받았다. 이렇게 이제 아차 싶으니까. 근데 권성도이가 이미 내뱉은 말이 있어서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권성도이가 청탁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권성도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강원랜드 사건으로 6년간 재판을 받았잖아요. 검찰 쪽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거지. 이게 지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권성도의 집어를 기회 못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 심어놓고 밀어놓고 하는 이 청탁하는 게 아주 이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근데 그래도 법원에서도 혐의 없다라고 무죄 판결 받았는데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법원의 판결이 무죄라는 게 여러 종류잖아요. 증거 불충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약해서. 장재호이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진즉에 양심상 정치 도의상으로도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국힘당이라는 게 박근혜, 이명박 계열에 다 어쨌든 그 뿌리를 닫고 있는 거잖아요. 전두환이 죽은 전두환이 아직 묘자리도 못 찾고 있잖아요.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도 저들은 다 그 자락에 있는 놈들 아니에요? 거기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저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권성도이는 탄핵의 주역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무슨 지금 권력욕을 부린다고 말이죠. 정계 은퇴를 하고 지금 조용히 초야에 묻혀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에? 지금 그 자리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뭐 지금 또 지가 거울을 보면 지가 해온 행색을 보면 이게 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요령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할까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뭐이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지금 갈 공세. 지금 여러분 한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여론 지지율 32%, 이제 아마 이번 주말이나 되면 저는 분명히 20%대로 주저앉는다고 봐요. 어. 최소한 28, 9%대로 주저앉는다고 봐요. 그럼 20%대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참모들부터 싹 물갈이를 해야죠. 지금 뭐 장차관 물갈이는 쉽지 않으니까 인사청문회 아직 뭐 조각도 덜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아직 장관이 없잖아요. 일부 부처 장관이 없죠. 자, 이 판국에 지금 오늘 들리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김무서이를 또 뭐 다시 어디 변양교의 이야기 나오더니 또 이제 김무서이 이야기가 나와요. 김무서이가 민주평통 자문위인가 거기에 부의장으로 내정됐다고요? 예, 이런 가관인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 인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한덕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재활용센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잘못하면 쓰레기 종말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김문서이가 민주평통 부의장에 또 내정돼 있대요. 자, 김한길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네? 그것도 뭐또 변양교의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지금 국민들이 그 전 경과를 알고 못마땅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저 불량 세력들이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한 건데 이놈들이 지금 저 잘난 덕에 정권 교체한 줄 알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이죠.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내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전에 잘못한 걸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들이 기고만장이에요 지금. 기고만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벌써 계산이 당대표에 가 있어. 떡줄놈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요. 지 당대표 하겠다고 지금 권한대행 체제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기 누가 봐도 조기 전당대회를 했어야죠. 에? 지금 여러분 물밑에도 지금 많습니다. 김무성이가 민주평통 뭐 부위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부산 쪽 장재원 지금요 또 지금 말썽분 돼 있습니다만 김세연 이런 애들 정책연구 쪽 정책 여의도 연구소 소장 하던 그런 애들 지금 다그 물밑에 지금 국힘당 주변에 얼쩡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인데 지금 정권 교체를 하면서 그래도 어? 이걸 고쳐서 쓸 수 있냐라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어? 이게 안 되니까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사정없이 빠지는 거잖아요. 여론조사에 뭐 문제점 이런 거 다 그건 다른 문제로 두자고요. 하도 답답하니까 뭔이 위안거리라도 찾기 위해서 여론조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고 전체 경향성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만나서 보더라도 민심이 떠나고 있잖아요. 기대할 게 없다. 똑같다. 50보 100보다. 우리 사람 잘못 봤다. 또 손가락 잘라야 될지 모른다. 이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무슨 열린 마음으로 지적을 수용한다. 무슨 열린 마음이요? 권성동이가 언제 열린 마음이라도 있었나? 열 많은 통이 있나요? 밴데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그열뭐더열 속이 어딨냐 이거. 손바닥 나는 속에 뭐 열린 마음이래. 뭐 하기 좋은 말로 어디서 주워 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말씀이 거칠다. 이게 바로 법적으로 문제된다 이 말입니다. 야, 니만 죽는 게 아니고 내까지 죽는다. 나는 죽기 싫어. 이 말이 말씀이 거칠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청탁금지법 정면 위반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죠? 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도인은 무죄. 딸 KT 부정 채용 뭐 청탁 의혹을 받았던 김성태는 그 당시 원내대표였나요? 김성태는 유죄. 기억하시죠? 제법 몇 년이 돼서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올해 2월 달에 이 최종 판결이 났잖아요. 권성도에. 네. 2016년에 수사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약 6년이 걸린 사건이잖아요. 네.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으로 가 있는 노태하기가 주심으로 있었던 대법원 일부에서 재판한 거죠, 이게.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권성도이잖아요. 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1차, 2차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자기 의원실의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요구한, 이번에도 대통령실 채용 또 요구, 압력 이런 이야기 표현을 썼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정면으로 자기 입으로 저촉된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대가성도 의심이 짙었는데 이게 증거가 불충분했죠. 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인상 및 강원랜드 워터월드 신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직권남용, 이렇게 다 죄목이 적용된 거잖아요. 네? 이 당시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강원랜드 내에 대대적인 부정청탁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대법원 1심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1심 재판부가. 예, 대법원 일부는 나중 문제고 1심 재판부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이게 2심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심에서도 뒤집어지지 않았죠. 대법원 일부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만, 예. 대대적인 부정청탁이 존재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권성도의가 채용 청탁 리스트를 전달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 이 최흥집이라는 강원랜드 전 사장이 권성도의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있는데 이 진술 자체만으로는 이걸 유죄로 하기는 너무 불충실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른 관련자들 말이 좀 엇갈리고 하니까 관련자들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이 이유잖아요. 강원랜드 내에 대대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어요. 네. 이게 권성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재판부의 말이에요. 당시의 재판부의 말이에요.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최영집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요거 하나요.
그다음에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연결해서 판단하는 툴이에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최종심까지 간 거죠. 근데 김성태는 딸 KT 채용 부정 청탁 유죄 받았죠. 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일단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랬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실 채용 이야기. 내가 했다라고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압력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이가 아차 싶으니까 이게 말이 너무 거칠다. 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장제원이는 아들 노엘 여러분 이 래퍼죠, 래퍼. 네. 이 음주 사고 낸 거요. 윤창호법이 다행히 그 당시에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이 남으로 해가지고 그 윤창호법이 적용이 윤창호법 여러분 아시죠? 그죠? 윤창호법. 네,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실형을 좀 면한 셈이 됐죠. 그렇죠? 네. 이 노엘이라는 예명을 쓰는 장모 씨. 당시에 이제 언론들에 보도된 이름도 실명도 다 있습니다. 그죠? 래퍼 장용준이라고. 예, 예명 노엘. 이 무리를 빚었죠. 엄청나게 도마 위에 올랐었죠. 장제원. 이게 양식이 있다면 이렇게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죠. 예? 그야말로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갔어야죠. 말뚝만 꽂아도 된다는 특정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배지를 달고 있는 거지. 여기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다시 나갔다면 배지 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 한편은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이라든지 지지 기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친구가 배지를 다시 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지금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뭡니까? 예?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거는 프레임입니다. 정확하게 이 점은 짚고 넘어가자고요.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요. 보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인턴 줄이죠. 인턴직들만 공개적으로 하지. 나머지는 어느 부서에 누가 몇 명을 뽑는다. 이거 뭐 대통령실 이것도 다 인사보안인데 보안 다 까불리는 건데 그게 말이 될까요? 예. 경호 수칙에도 어긋나고 기밀 유지에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대통령실 지금까지 공채한 정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십시오. DJ든 뭐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공채하는 거 있나요? 단 문제는 워낙 그게 문제 많은 사람, 차질이 의심스러운 사람, 이상한 유착 관계에서 채용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적 채용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거는 지금 뭐라도 지금 트집을 잡기 위한 생트집을 잡기 위한 민주당 애들이나 문재인 정권 떨거지들 그 불량 세력들이 하는 작태들이고요. 그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뭐 대통령실 사적 채용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아닌 말로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단 문제는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소위 말해서 비리 의심의 소지가 있는 부패 비리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채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공정했어야죠. 권성동이 말이 뭡니까? 응? 그 꼴란 구급이라 그래. 지금 구급 공무원이라도 되기 위해서 지금 공시생들 1년에 수만 명씩이 거기에 머리를 싸대고 있잖아요.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망발을 마구 하는 거예요? 응?
꼴에 국회의원 꼴이라고 배지 달고 있으니까 뭐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여러분? 도대체가 말이죠. 7급 공무원이 그렇게 하찮은가? 9급 공무원이 그렇게 하찮은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다뤘습니다만 공무원들 평균 연봉이 말이죠. 월급이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1.8배, 2배예요. 2배, 2배요. 1.8배 이상이에요. 500만 원 중후반대라고요. 일반 근로소득자 300만 원 중반대라고요. 구급공무원이 뭐 어땠어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 계산해 봤나요? 연금까지 계산해 봤나요?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서 구급이 최저임금 조금 더 받는다고요? 정말 실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강릉 지역에 저들끼리 친분이 있는 사람 우모 씨라는 거죠. 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성동이가 자기 입으로 해서 내가 추천했다. 처음엔 추천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제원한테 알아보니까 대통령실에 안 넣었더라. 그래서 내가 막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표현했어요. 압력을 가했다. 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이가 자리가 없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7급에 넣어준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는 거지. 그러고 그 뒤에 말이 가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구급 공무원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방직, 국가직 할 거 없이 구급 공무원 서울 경기권에 생활하는 사람들 권성도의 말대로라면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예? 자기 입으로 압력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장제원이 펄쩍 뛴 거죠. 야, 이 불똥이 내한테 뛰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무척 거칠다. 예.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장제원이가 아차한 거죠. 청탁금지법에 같이 걸리게 돼 있거든. 나는 청탁받은 적이 없다.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추천받았다라고 애둘러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눈치 빠르게. 예. 어쨌든 살고 보자고. 이 둘 사이의 악연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예?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 받자. 뭐 그전부터 불거졌습니다. 그죠? 장제원이가 소위 말해서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칭해지는 민들레 회의 발족대에 그 민들레 회 발족을 두고 불거졌죠. 그게 이제 권성도이가 딴지를 거니까 장제원이가 빠졌죠. 예, 그렇게 대충 기분 나쁜 양식으로 장제원이가 굉장히 불쾌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준석이가 당원권 정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당이 어떻게 할 거냐?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거냐? 대행 체제로 갈 거냐? 권성도이가 지금 지가 원내대표니까 예? 조기 전당대회 해버리면 대표가 지금 날아가 버리잖아요. 지가 권한 대행으로 직무 대행으로 소위 말해서 직무 대행으로 있다가 다음에 전당대회 정상적으로 정당대회를 하면 지가 그때 출마 자격이 있으니까 당대표 출마 자격이 있으니까 지가 당대표 해보겠다는 그 계산으로 지금 직무대행 체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제원이는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을 수습하고 이제 집권당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권성도이가 저들끼리 뭔 이야기가 있었겠죠. 느닷없이 국힘당 최고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해버렸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도 또 이제 삐져가 있죠. 예. 자, 그랬는데 언론에서 그 문제 삼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얘네들 밥 먹는 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갈 길 먼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인 윤석열 정부가 장제와의 권성도의 점심 먹는 게 뉴스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가 식당에서 눈에 띈 게 뉴스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안철수 인수위 동안에 해놓은 짓이 뭡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선해놓은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뭐 정치하겠다고 안철수 저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구 하나 빼지 당금해도 감지덕지하고 조용히 살아야 될 놈이 뭐 더 욕심을 부린다고 또 뭐 의원 모임 한다고 저러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자, 이러던 차에 지금 밥 먹고 나오다가 또 이제 안철수도 같은 식당에서 나오면서 이게 저끼리 또 뭔가 모종의 뭐가 있었는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이준석이 이야기 했나 안 했나 뭐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 난리통이 또 있었죠. 그리고 봉합이 됐어요. 뭐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 번 아우는 영원한 아우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뭐 동결이한 것처럼 얼버무려졌어요. 근데 며칠 갔습니까? 네, 하루 이틀 돌아서자 바로 불거져 나온 게 지금 대통령실 인사청탁 문제입니다. 이거 인사청탁이죠. 예? 인사청탁입니다. 저는 인사청탁이라고 봐요. 이게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이거는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든지 뭐 검찰 고발을 하든지 이거는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이 둘을 다 쳐야 된다. 예. 참모들 다 대폭 교체, 전폭 교체를 하고 내각 교체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전폭 교체하고 예. 권성도의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인재를 두루 찾아야 된다. 사람 찾고 인재 찾고 다행히 선거가 없어 천만 다행히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 네, 이 픽업해온 애들, 네, 저런 애들 다 정리하고 정말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대거 발탁해야 된다. 네, 이제 지지율 20%대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번 주를 못 넘기고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20%대. 더 심한 경우에는 20% 중반대까지, 25%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25%대는 좀 많이 잡나요? 27, 8%대까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민심이 한번 이렇게 이반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27, 8%에서 끝나면 좋은데 더 갈 것 같아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20%대 초반까지도 바닥칠 수도 있다. 강박은 아니지만 몇 주 거쳐서 가면 그럴 수도 있다. 뭐 판문점 강제 북송 뭐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도 이제는 안 먹힌다. 그거는 그거고 너들 하는 꼬라지를 보자는 거지. 희망이 있는가 보자는 거지. 자, 급기야 지금 보십시오. 제가 내각이 보이지 않는다. 장 차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했죠. 노동부 그렇게 말 엇박자 놓아놓는데 지금 대우조선 파업 장관이 직접 나서라. 노동부 장관이 나설까요? 나서는 척은 하겠죠. 나설까요? 행안부 장관이 나서야 뭐 경찰이 움직일 건데 행안부 장관 나설까요? 법무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총장도 없어요, 지금. 뭘 해야 돼요? 입한국입니다, 지금. 입한국입니다. 네? 지금 입한국에 집권당의 또 대통령실의 핵심 인물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탁을 했네, 안 했네. 옥신각신, 동네방네, 꼴사납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한심한 집권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이 국힘당. 네. 진짜 밑빠진 독이에요. 답이 없는 정당 같아요. 정치 세력들 같아요. 이들은 온통 잠깐만 틈이 나면 자리 차지하는 욕심밖에 없는 것 같아. 지 배 채우고 배불릴 욕심밖에 없는 것 같아. 네. 정말 쓰레기들. 참 윤석열 복도 많지. 이 쓰레기들이 이 쓰레기들을 데리고 뭐 국가 정상화를 하겠대. 네. 자기 자신이 지금 스텝이 좀 엉겨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것도 있는데다가 지금 받쳐주는 애들도 이 꼬라지. 다행히 민주당이 또 문재인 떨거지들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쓰고 있었어. 네.
민노총은 지금 몇 번 간 보고 지금 전의를 다지고 전략 전술 검토하고 지금 열심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민노총 하나만으로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죠. 없죠. 자, 공무원 노조 앞세워가 지금 임금 인상, 금융 노조 앞세워서 임금 인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잖아요. 돈줄. 지금 보게 되면 환율 등등에서 금리, 돈줄, 금융권, 그다음에 공무원 틀어주고 이제 화물연대 이런 걸 이제 해봤으니까 얘들 앞세워서 지금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전공로, 금융노조 이걸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시험대가 된다고 봐요. 이거 또 저번 화물연대처럼 처리하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한 방에 간다라고 봐요.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자, 급기야 이제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이야기를 하면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장관들 움직여라라고 대우노조에 지금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는지 후속 액션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렇습니다. 안팎으로 지금 이렇게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야말로 뭐 높은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집권당 꼬라지입니다. 예,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초기 모습이에요. 예, 윤석열이 너무 마음이 너무 정이 많아서 문제인 것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말이죠. 이거 권성동 이 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의법 조치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고 지금 원내대표 지금 뭐 당 대표도 쫓겨나고 원내대표도 사직하면 어떡하냐 하지만 자리 연연할 게 아니라 깨끗하게 예, 용퇴해야 된다고 해요. 예, 용퇴해야 된다. 강원랜드 때문에도 양식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벌써 배지를 못 달고 깜빵에 가 있어야 될 친구잖아. 지금 배지 떼고 그냥 조용히 소심으로 사는 게 낫다. 정계 은퇴하고 장제보이도 자꾸 구질구질하게 자꾸 있을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계 은퇴하라. 둘 다 정계 은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윤석열을 돕는 거다. 아니면 윤통이 이 둘을 과감히 읍참마속 해야 된다. 목을 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 넌들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좀에 다른 거 그걸로는 국민 정서법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면 똑같 50법 100보다 그놈이 그놈이구나. 뭐 그러면서 뭐 너는 뭐 대단한 거 할 것처럼 그렇게 말탄 기사처럼 그렇게 자꾸 헛노름 놓냐 이거죠. 지금 보십시오. 3대 개혁 이야기를 해요. 연금 개혁이니 뭐 노동 개혁이니 뭐 요란하게 교육 개혁 이야기 뭐 요란하게 이야기해요. 당장 그렇게 부지기수로 쏟아지는 증거, 엄청난 지지 세력과 우군을 갖고 있는 그 날고 뜨는 인재들, 심지어는 황교안 전 대표가 리더로 있는 그 집단들까지도 있는 선거 부정 문제 하나 밝히지 못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하나 못하면서 무슨 놈 개혁한다고. 오히려 그 지지층들 다 따라가고 있는데 무슨 개혁한다고. 개혁한대요. 지금 저들이 개혁 대상이 될 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국힘당 이거 청산 대상이지 이거는 개혁 대상도 아니에요. 고쳐 쓸 수도 없어 이거는. 예, 청산 대상이라고. 지금은 인선하는 거라 변양준 여러분 특정인 이야기하는 거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게 이미 전시대 이전 정부에서 다 청소됐던 청산됐던 세력들인데 지금 이 정부가 이걸 데리고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게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인선을 하고 있어. 이게 누가 하겠어요? 이게 대통령실 참모들이 할 거. 정무수석은 어디 갔으면 홍보수석은 어디 갔으면 인사수석은 어디 갔냐는 거지. 도대체 대통령실 지금 뭐 수백 명이 있을 텐데 걔들 지금 어디 갔어요? 네? 차라리 아주 예전 시절 뭐 지금 행안부 내에 경찰국도 두는 판이니까 30년 전 예전에 총무처라고 인사 담당하는 부서가 장관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총무처를 두라. 총무처를. 어?
같은 기간에 일만은 법무부에 거기다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탑재해가지고 막 이렇게 짓누르기 하지 말고 총무처를 차라리 딱 빼가 두라. 여성부 없애고 총무처를 두라. 여성부 없애고 총무처를 두라. 그게 깨끗하다. 그러면 총무처 장관이 뭐 인선을 잘못하거나 검증 잘못하면 책임지고 나가면 될 거예요. 공무원 시험하고 전부 예전에 다 거기서 관리했잖아요. 공무원 인사 다 거기서 책임이 졌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 일명 청탁금지법, 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 한 권성도의 지휘부로 한 걸로 하면 지금 전체 조항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예, 본문 자체가 24개 조항이죠. 24개 조항이고 이 벌칙을 보게 되면 말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조항이 하나 있고 22조, 23조에 과태료 부과 대상 조항이 또 하나 있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때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게 청탁금지법이에요. 여기 뭐 적용 대상 기관들, 대상자들 또 거기에 준용할 여러 단체들 부지기수로 맞죠. 언론사 기자들까지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공직자 배우자도 해당이 되고 언론사 임직원도 해당이 되고 각급 학교, 장, 교직원, 학교 법인 임직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그 처우가 신분과 처우가 보장되는 뭐 공무원 이하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임직원 전부 다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네, 국회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네. 지금 권성도에는 좋게 그냥 옷 벗고 그냥 여생을 조용히 보낼지 네. 또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릴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장제원이도 아마 더 자꾸 비루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됐다. 그만할 때가 됐다. 노욕을 거둘 때가 됐다라고 충고를 하고 싶어요. 네. 좀 전부 다 주제 파악을 좀 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양심이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처신을 분명하게 해주길 바란다라는 거죠. 아니면 윤통이 윤통이 최종 책임자로서 이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당 자꾸 당 문제로 둘 문제가 아니다. 그 집권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왜 당 문제야? 당신 자신 문제잖아. 네. 당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 물론 당 지도부들과의 회동을 통해서 지도부들이 하게 해야 하겠지만 네, 수습해야 된다.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하고 다 정리해야 된다. 뭐 3선 이상도 할 거 없어. 초선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그런 중간자들 양다리 걸치기 하고 당이라는 게 이념과 정책과 목표를 분명하게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 지금 어디 공유하는 놈이 있어요. 전부 다 지기 예산으로 갈 데 없어서 뭐 윤통 자신도 부득불 갈 데가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고 그 말에서 구설에 올랐죠. 그래서 그러나요? 이제 전부 갈 데 없는 놈만 모이는 당이 국힘당인가? 어쩌다 국힘당이 이 꼬라지가 됐어요? 네, 국힘당이 더 이상 똥통 정당, 쓰레기 정당, 하수종말 처리장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집권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해야 돼.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부터 먼저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무지기수로 지금 현재 봐. 120여 개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이 법정 시한을 넘겨서 2년 4개월인가요? 지금 지났죠? 2년 4개월을 질질 끌어가지고 6개 선거구만 겨우 재검표를 했어요. 바로 엊그제 남양주을 재검표 어떻게 됐나요? 엉망진창이 됐죠. 그 꼴을 보면서도 언론들 다 지금 조용해요. 왜냐하면 국힘당이 선거 부정 없다라고 이준석이 하태경이 그렇게 설레발을 쳤으니까 언론이 쟤들이 없다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된 거지. 얼어붙어 버린 거지. 그 너 마음대로 해. 뭐 언론도 손 놔버린 거지. 자,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거 안 하고 무슨 개혁한다는 거예요? 개혁 동력이 나와요? 국회 하루아침에 조용해지죠. 선거 수사 대대적으로만 딱 들어가면 감사원 감사, 직무감사 제대로만 선관위 딱 하고 지금 고발 조치되어 있는 고소 고발되어 있는 선거만 제대로 선거 사범만 제대로 수사해도 민주당 저렇게 나댈 수 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전부 가짜 빠찌들, 저 가짜 배기들인데 이거 놔두고 무슨 개혁한다는 거예요? 역대 정부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공을 들여서 개혁하자 그거 촛불 들어가 뒤에 엎어버리는 예? 교육 개혁한다고요? 사학 개혁한다고요? 연금 개혁한다고요? 그건 또 야무지셔. 그 쉬운 손 안 대고 코 풀기에 가까울 정도 그렇게 쉬운 식은 죽 먹기 정도로 보이는 선거제도 개혁 하나 못하면서 무슨 그 법률안 개정 안 해도 되는 게 많잖아요. 응? 현재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검찰 수사도 있죠. 감사원 감사도 있죠. 있는데 그 쉬운 것도 못하네. 땅 짓고 헤엄치기인 그것도 못하고 부지기수로 증거가 있는 그것도 못하는데 증거 다 이리저리 얼기설기 미로처럼 돼 있는 그 증거를 찾아내. 증거 찾기는 아니죠.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거는. 근데 그 개혁을 한다고? 당장 화물연대 하나만 움직여도 맥도 못 추면서. 예. 지금 또 공무원 월급 올리더라 올려줄 거잖아. 예. 금융권 올려줄 거잖아. 올려줄 거잖아. 안 올려줄 거예요? 정면 돌파할 거예요? 그들을 설득시켜낼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어려운데 응? 당신네들은 그래도 등 뜨시고 배부르지 않으냐? 같이 좀 응? 고통 분담에 동참하자 설득시켜낼 자신이 있어요? 올려줄 거잖아. 자, 당장 거기까지 이야기가면 너무 멀리 가요. 일단 권성도 문제 많잖아요. 네? 법은 또 인정하잖아요. 부정청탁에 대대적인 부정청탁이 있었다. 직접 연관성에 증거가 부족하다. 네? 검찰이 자기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받쳐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그거 이유 하나로 무죄가 된 거예요. 근데 김성태는 유죄가 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만한 사람 다 안다고. 장제보에 얼마나 그 당시에 말썽이 많았어요. 네? 그거 겨우 숨 넘어갈 듯이 하다가 죽은 자주 가는 신용하면서 막 이렇게 숨어 다니다가 얼굴 못 들고 다니다가 이제 겨우 좀 이제 놔두고 다닐 만하니까 계속 이노름 계속 이노름 응? 용퇴를 하셔야지. 용퇴를 하셔야지. 아니면 윤통이 정리를 해야 된다. 야, 이 사람들아 불러가지고 여차여차 그래 우리 마음은 변하지 말자. 너들 충정은 내가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딱 정리해야지. 아니면 이방호이가 이숙보이 치듯이 치든지 예, 그런 결단력이 없으면 이 정권 또 불행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곧바로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다. 이건 더 이상 못 본다. 더 이상 못 본다. 더 이상 못 본다. 예. 그런 정말 원치 않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들이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 네,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감히 정리해라. 정리하고 네, 사람 정리하고 그리고 눈 크게 부릅뜨고 가슴을 열고 삼고 처리하는 심정으로 사람을 모으고 인재를 찾아라. 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믿을 사람 한두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나눠라. 여성부 없애고 총무처 만들어라. 소위 말해서 인력개발처, 인사혁신처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두지 말고 인사혁신부 장관을 두라. 여성부 이런 걸 다 그쪽으로 통폐합하고
여성부도 인력은 남녀 양성평등이라 그러는데 자리 나눠먹기가 거의 다잖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여성 할당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 붙어 있는 게 소위 성비위 관련해서 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좀 보호하자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그 두 개의 축으로 지금 여성부라는 거 꾸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전부 다 인력 개발 문제, 인력 개발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능력 개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한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인성 개발까지 포함해서 그 부서를 만들어 차라리 이전에 총무처가 하던 그런 인사에다가 소위 인력개발처라든지 국가권익위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걸 거기로 합쳐라. 권익위 저렇게 따로 떼내 놓지 말고 합쳐라. 당장에 국회에 불이익가 걸리면 대통령실 내에 그런 부서를 둘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국회 하루아침에 다 정리해서 국정 동력을 확 힘있게 받을 수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집권기 내내 질질 끌려갈 거라. 다음 총선 때 보자. 총선 해봐야 어찌할 거예요. 2년 뒤에요. 집권당이 된다는 자신이 있어요. 지금 국힘당이 이꼬라지. 지금 이 지지율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뭔 호소력이 있어요? 뭔 메시지가 있다고 다음 2년 뒤에는 승리한다는 자신을 해요? 2년 뒤에도 안 되면 죽수는 거지. 그러면 당신네들도 위태로워. 정신 차리시기 바래. 예? 자, 일단은 이야기가 넘어갔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권성동, 장제원, 특히 권성동, 이준석이 쳐내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계열이나 한번 보십시오. 참 이준석이, 장제원, 권성동, 하태경, 유승민, 김무성 전부 같은 애들이잖아요. 탄핵 정국대, 배신자들, 일명 배신자 그룹들, 회색 분자들, 중간자들. 저들이 언제 보수, 언제 저들이 뭐 응? 지금 표돌려고 낯들고 그 이야기 할 자격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 지금 돌아가지고 부조시 굴러온 돌이 뺏긴 돌 빼낸다고 저들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권성동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권성동이는 청탁금지법 관련 이것도 뭐 법적인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장제원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정권 교체 열망을 안고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면 곱게 그냥 낙향하는 게 좋다. 그게 윤석열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이다. 말뿐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좀 측근들 잠정에 매여서 자꾸 그렇게 시야를 좁게 가져갈 게 아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리더다. 어떤 한 특정 조직의 보스가 아니라 일국의 리더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환골탈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